얼마 전에 제 친구들 중 하나가 남자친구랑 싸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자기가 좀 혼이 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던 제 다른 친구가 너네는 무슨 상사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뭐 혼을 내냐, 왜 혼을 났다고 표현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생각보다 근데 괜찮은 남자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아니요, 제대로 된 포인트 집어줬는데요. 이렇게 뭔가 좀 이 남자가 진국이고 괜찮은 남자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진짜 괜찮은 남자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떤 모습인지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지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사랑을 나누는 과정에서 괜찮지 않은 남자인 게 많이 보이는데 그런 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어떤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혼나는 거 있잖아요. 주변에서 보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히려 얘가 화내거나 시비 거는 게 아니라 혼내는 것 같아. 나 혼나는 것 같아. 이 느낌 드는 게 오히려 괜찮은 남자란 신호다 이거.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그거와 좀 대응해서 화를 낸다라는 거는 약간 기싸움 한다? 그치. 이겨먹으려고 한다? 한다. 아니 무슨 커플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좀 관계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만나는 건데 그 말싸움 그거 한마디 지면은 뭐 세상 끝날 것처럼 빠락빠락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혼낸다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남자친구가 평상시에 신뢰관계도 잘 쌓아놓고 좀 행실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좀 본받을 만한 점이라던가 배울 만한 점이 그래도 조금 보여. 이런 게 잘 쌓여 있으니까 혼나는 느낌 나는 거거든요. 그쵸. 멋없는 놈이 와가지고 막 너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해서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은 소위 말해서 전문용어로 꼴값이라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해놨느냐에 따라서 이 신뢰관계가 구축이 안 돼 있고 좀 배울 만한 점 이게 없는 남자는 봤을 때 시비 거네? 또 딴지 거네? 자기나 잘하지. 이런 느낌을 들게끔 하는데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내가 혼난다고 느낀다. 그렇게 혼나는 상황이 돼서도 남자친구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 지금 여자친구 혼내고 있어 라고 느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 자기가 혼을 내야지 화를 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어떻게 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존경할 만한 모습을 보였나 봐요. 그러다 보니 그 남자분께서 요구를 하셨든 불만을 뭐 얘기를 하셨든 이런 걸 들었을 때 여자친구 입장에서 수용이 되고 납득이 되고 그래 나 지금 혼나는 중이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혼이 났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여자분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그 싸움이 미래지향적이었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 순간 나 화났어 빨리 사과해 이게 아니라 혼을 낸다는 건 좀 그래도 우리가 오래 갈 사이고 우리의 미래가 있는데 우리 미래에 도움이 되려면 우리가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느낌이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저 되게 공감하는 게 화랑 시비는 전 좀 소모적이고 과거에 집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개선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데 이거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느낌이 전달이 돼야 이게 혼난다 인 것 같거든요. 혼난다는 것 자체가 이걸 내가 개선했을 때 관계가 나아지겠다라는 느낌인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시비는 나보고 어쩌라고. 너가 하라는 대로 내가 해도 뭐가 나아지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너 기분만 나아지는 것 같아. 이상형 얘기할 때 배우고 싶은 남자? 존경할 만한 존경할 만한 남자. 그게 딱 요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레벨업 하는 모습. 레벨업하는 모습. 20, 30대 여기서 골라서 우리 나이 이제 90분 기본일 텐데 장기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 가능성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쵸. 지금 당장에 좋은 모습을 보이냐 고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냐. 지금 당장에 뭔가 되게 서툴러. 예를 들면 데이트 코스도 제대로 못 짜거나 아니면은 눈치 없이 저런 말을 안 해. 근데 이것 때문에 싸우고 나서 얘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알았어요. 그럼 다음에 다르게 하려는 시도 있잖아요. 개선을 하려는 시도. 저는 이런 작은 모습 하나에서 이게 촘촘히 누적됐을 때 나타날 앞으로의 개선점이 저는 무궁무진한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쵸. 이게 딱 보이잖아요. 똑같은 실수를 하려고 했으나 지금 뭔가 다른 학습을 하고 있구나. 다른 학습을 하고 있구나. 그죠? 이게 보이면은 나랑 맞춰서 살고 싶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 싸우고 나서도 싸울 때도 이렇게 했더니 둘이 그래 이거 어쩔 수 없이 싸웠지 인싸움도 있지만 어떤 싸움은 앞으로도 이렇게 싸우게 된다면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그 지긋지긋한 싸움 있잖아요. 진짜 소모되는. 진짜 소모되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반복하면 안 될 것 같은 싸움의 종류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싸움의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도 저는 굉장히 도전적인 성장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람이 자기가 살아오고 소통해온 방식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장항준 감독님 있잖아요. 장항준 감독님이 김은희 작가님과 이제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권태기가 오셨던 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김은희 작가님이 이렇게 쩝쩝대는 게 너무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이미 작으신가 봐요. 그때 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셨대요. 내가 여기를 가만히 냅둬버리면 이제 아내가 미워지는 거는 한도 끝도 없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최면을 걸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노력을 했네. 자기가 노력을 했죠. 야, 대박이다. 그러니까 자기 최면을 어떻게 걸었냐? 그 모습을 보고 귀엽다. 이렇게 최면을 걸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하니까 되더래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자기가 다르게 해본 거잖아요. 그때 분명 올라오는 저항감이 있었을 텐데, 하기 싫었을 텐데, 나의 정서를 바꿔보겠다고 노력을 하는 게 너무 대단한 일인 것 같은 거예요. 상대가 꼴 보기 싫은 건데 이게 내가 노력할 거리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미 이 사람은 이미 깨달았어. 저는 그런 게 대박인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내가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할 줄 안다는 거, 그리고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 보통 사람들은 이 두 번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 첫 번째도 의심하거든요. 이거 내가 바꿔야 되는 문제인 건가? 그러니까 그분도 제가 느끼기에는 바로 방법을 찾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아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포인트는 바라보는 안목부터가 우리가 갖춰야 되는 우리 과제구나.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싸우는 방식을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해. 근데 바라보는 여자가 그걸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이걸 다르게 했구나를 몰라. 그래서 이 남자가 괜찮은지 모르고 결국에 너무 빨리 지쳐버려가지고 또 불운이 겹쳐버리면 놓치는 거잖아요. 이걸 볼 수 있는 안목이 되려면 또 경험도 필요한 것 같고 마음의 여유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예상되는 저의 지레짐작으로 그러면 나 정도면 성장 가능성 있는 사람이고 저점인데 여자들이 나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나 저점이다. 나 저점이다. 나 저점인 게 지금 내 유일한 자랑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성장 가능성 있는 사람이 저점일 수 있다는 거지 저점이라고 해서 다 성장주는 아니거든요. 포인트는 지금 되게 후줄근하고 남루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장하는 마인드. 그쵸. 닥터이티가 자주 말하는, 우리가 자주 말하는 그 성장 가능성,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제가 그냥 주변에서 되게 잘 보여가지고 갖고 와본 건데 진짜 괜찮은 남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면 본인 인생에서 하지 않던 무리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 무리하는 남자. 그러니까 무리라는 게 뭐냐면 이 여자를 너무 잡고 싶으니까 이 여자와의 관계도 좀 무리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근데 그 이전에 괜찮은 남자라면 자기의 삶도 꽤 괜찮게 꾸려왔을 거 아니에요. 커리어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도 놓치지 않는 거야. 거기에 자기 개발이나 성장도 놓치지 않아. 그러니까 갑자기 할 일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느새 잠을 좀 줄이게 되고 약간 다크서클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런 좀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이네요. 이게 나라는 사람을 막 후순위에 두고 싶진 않아. 우선순위에 두긴 하는데 그렇다고 자기 일에 대해서 무책임함 경험하고 싶지도 않아. 책임감 있게 하고 싶어. 그럼 결국 남은 거는 나의 체력을 더 쓰자. 그죠? 그러니까 책임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을 좀 갈아서 이 모든 걸 다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계속 지속되고 무한히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초반 시기나 또 어떤 특정한 시기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라도 쉽게 말하면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거잖아요.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내가 해내려고 좀 무리를 한다. 좀 이렇게 포인트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너무 무례하게 적극적인 남자의 예시를 가져와가지고 그런 남자 별로던데요 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저희가 소개하는 건 하나의 사례랑 이 상을 말씀드리는 이거를 잘 떠올리셔야 돼요. 한 문장에 딱 꽂히면 안 돼. 이게 무리를 한다고 해서 내가 싫다고 거절했는데 무리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무언가 자신의 꽤 괜찮은 삶을 꾸려가는데 이 여자가 들어왔을 때 나는 이 여자한테 되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거를 조정하는 중간 단계, 시행착오 단계, 과도기의 단계. 과도기의 단계. 그 모습이 조금 보인다. 괜찮은 남자, 진국인 남자라는 게 사실 그만큼 여자들이 찾아다니잖아요, 우리가. 그 괜찮은 남자라는 거. 그만큼 되게 희소한 그런 특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진국인 남자는 어떤 남자일지 오늘 찍은 영상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찍어둔 영상이 있잖아요. 있죠. 딱 진국인 남자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찍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이번 편 보시고 나서 그 영상 보시고 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추천 영상으로 띄워놓을 거예요. 좋아요. 우리가 한 편 더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이번 편이랑 그 전 편이랑 같이 보면서 복합적인 이해를 되게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